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본건 앞마당이 보이는데요. 흙바닥과 좁은 콘크리트 포장된 길이 보입니다. 앞마당에 이렇게 소소한 크기의 텃밭이 있고요. 여기 말고 또 있는데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앞마당은 흙바닥이고 본체는 전형적인 시골집 모양새입니다. 지붕은 검은색 강판 지붕으로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 있고요. 현관 바로 앞에 연결된 텃밭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현재도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요. 이 정도 규모면 시골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자급자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집 찾는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렴한 시골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최근에 길을 닦아 놓은 것 같아요. 오른쪽 대문이 있고 정면에 요게 파란색 대문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본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량을 좀 하면 차도 물론 이제 여기를 좀 앞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제 고추인가요? 아무튼 그 농작물이 좀 심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안에는 좀 비어져 있고 그 옆에 그 계시는 할머니한테 좀 여쭤보니까 비어 있는 지가 꽤 됐다고 그 최근에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살다가 그래서 이제 이사를 나가고 지금은 이제 빈집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농작물이 좀 심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텃밭은 아까 이제 그 파란 대문 오른쪽에도 있고 이렇게 앞마당에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앞마당이 대부분 텃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진입하는 이제 길로 가는 거는 이제 작은 그 콘크리트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본체는 전형적인 이제 시골집 외형인데요. 그 천장 그 지붕이 검은색 강판으로 좀 보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체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석가래도 이렇게 흙으로 나무랑 같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도 하얀색으로 최근에 좀 칠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옛날 시골집 전형적인 목문 있죠. 저는 이제 창호지 붙여져 있는 문 그거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평수가 꽤 큽니다, 본체가. 근데 이제 수리할 게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정면에 보이는 텃밭이 보이죠? 저것도 매각 대상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본건의 특징은 원래 이제 이런 텃밭을 하려면 대부분 지목이 그 전이거든요. 전이면은 농취증,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대지라 그냥 취득하면 돼요. 그래서 측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석가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런 기둥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나무예요. 자, 그러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제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창고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상 어떤 물품이나 그다음에 뭐 잡동사니들 일반 쓰레기들이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시골집 보면 여기 이제 뭐 염소를 키우거나 뭐 개를 키우거나 그죠? 뭐 소를 키우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가축 소규모 축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대부분 흙바닥이고 이렇게 가는 길목만 저렇게 약간 이제 돌 같은 콘크리트로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이것도 이제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가 저렇게 추가로 하나 달려 있는 거 보면 농업용 전기를 갖다 쓰는 뭐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장독대 보관하는 뭐 그런 용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측면에도 옆집하고 그 경계면도 이렇게 담벼락으로 잘 되어 있어요. 측면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옆에 스티로폼을 좀 덧대놨죠. 그래서 아마도 좀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가래가 중간중간에 이제 흙이 좀 빠져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수도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돼요. 저렇게 이제 LPG 가스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요. 자, 그래서 옆집하고 경계면에 어떤 담벼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앞마당하고 본체, 창고하고 기타 봤고 여기는 이제 뒷모습인데요. 뒤에는 이제 흙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형태를 뒤에는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저기 이제 약간 돌출되어 있는 저 부분이 보일러실이나 뭐 그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집이 아까 이제 그 마을 안쪽이고, 그 다음에 임야에서 이제 제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뒤로는 산입니다. 임야고 야산.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측면에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검게 그을려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부엌이나 아궁이를 뗀 옛날 시골집 보면 아궁이 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쪽 옆에가 측면이 운영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 아까 입구랑 연결되어 있는 또 텃밭이 좀 길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쪽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여기를 그냥 그 옆에 그 창고 같은 것도 털어버리고,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값이 싼 만큼 어느 정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텃밭인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체하고 있는 땅하고 여기랑 이제 약간 그 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 앞에까지죠. 파란색 대문 보이죠? 저 앞에까지도 그 본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거의 한 250평 정도 되다 보니까요.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 생각으로 고추 같은데, 이게 고추대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농작물이 좀 심어져 있고, 대파도 이쪽에 한쪽에는 이렇게 좀 심어져 있고, 한쪽으로 쭉 쪽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파도 이렇게 경작물이 심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텃밭도 꽤나 크죠. 그래서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이제 경작물을 키워서 그런 이제 감자도 캐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요 정도 평수에 요 정도 본체 플러스 가격 때문에 좀 꽤나 괜찮은 가격대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파란색 때문에 지나가고요. 오른쪽에 저렇게 큰 텃밭이 있죠. 그리고 그 또 앞에 앞마당 바로 앞에 텃밭이 있고, 본체가 좀 길게 있습니다. 검은색 강판 지붕으로 최근에 보수한 것 같고, 그리고 본체 외에 이제 그 창고는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축소를 쭉 가서 드론을 쭉 가서 보면요, 마을에 있는, 마을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제일 안쪽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로에서, 그래서 본권 뒤로는 저렇게 야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본권까지도 차가 진로가 잘 닦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집 중에 하나가 경매라고 나온 것이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체, 그다음에 요거 창고고, 여기 이제 뭐 축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이제 쓰러져서 가서 좀 철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텃밭이 좀 크게 돼 있죠.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거의 한 250평 정도 되니까 작은 규모의 평수는 아니다. 좀 괜찮죠, 평수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도로가요,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차가 여기가 주도로인데, 여기가 주도로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본권까지도 여기 입구만 좀 키운다고 하면 본권까지도 차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본권은 이제 이 앞에 앞마당이 대부분 흙밭으로 되어 있어요. 흙밭, 그 흙바닥으로. 그죠? 여기만 약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잘 되어 있죠. 강판 지붕에 이렇게 느낌이 잘 되어 있고, 텃밭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규모만 사실상 이제 자급자족을 넘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 시골 생활하면 이제 대부분 돈을 자급자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은 한 필지입니다. 지목은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258평, 거의 260평이니까 좀 많이 크죠. 일반적인 작은 소규모의 어떤 시골집을 구하기에는. 그리고 주택은 이제 본체는 24평 정도 돼요. 그래서 내부는 못 봤는데 요 정도 되면 방이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욕실이 1개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평수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감정이 다 해서 6,300만원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 지금. 그래서 보시면 거의 반 가격이죠. 근데
지금 6,300인데 여기 최저가가 3,20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3,200이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258평, 건물이 42평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도 넉넉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본건이 아까 요렇게 지금 이제 아까 봤을 때는 이렇게 본 거고요.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는 본체가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약간 기퉁이 잘려 있죠. 이게 이제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세를 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털어버려도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본체죠. 본체는 정상적으로 본건 대지 안에 잘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적도는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임차인을 한번 볼까요? 임차인을 한번 보면은 최선 순위가 지금 2024년 5월 30일이 최선 순위. 요거보다 이제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말소인데 보시면 전입일자가 24년 4월 8일, 2018년 1월 8일. 그러니까 본건보다 이게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죠. 근데 이제 보면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선순위 전입자로만 추정이 되는데요. 보시면 뭐 현황 조사에서 이건 권리 신고가 아니에요. 그냥 조사관이 가서 어떻게 된 거주하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나 임차인이고 200에 보증금 200에 뭐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입이 빠르고 그래서 여튼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진정한 임대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인수긴 한데 근데 이게 200이니까 소액 최우선 보증 금액으로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이제 한번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여기 있는 분은 이제 그죠? 단순 채무자 어머니. 그래서 딱히 뭐 눈여겨볼 건 없는데요. 근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목록 1이 지금 대지거든요. 땅 한번 볼까요? 매각 대상 목록 1이 이겁니다. 목록 2가 이거고 그래서 목록 1이니까 땅이죠. 그래서 이제 땅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등기는 이제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 경매 자체는 낙찰자가 있잖아요. 낙찰자는 이제 소유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3천만 원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낙찰 받아도 이게 매매가 이제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뺏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3천만 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어떻게 접근하는지 영상 말미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본건이 여기 있는데 이게 진짜 싼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 옆에요. 이게 89,000원 평당 2021년 4월경에 89,000원에 거래됐고 여기 위에 보이나요? 여기도 8만원에 여기는 2025년 3월에 평당 8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원이잖아요. 근데 땅이 250평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당 만원이 좀 넘습니다. 평당 10만원이 좀 넘는 거죠. 그죠? 평당 10만원이 100평이면은 1000만원, 200평이면 2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250평이니까 대략 한 2,500이 이제 평당 10만원인데 지금 3천만원 되어 있으니까 대략 10만원이 좀 넘게 감정이 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여기는 8만원 여기도 9만원 그러면은 이 동네는 대략 10만원 아래에서 좀 거래가 되는구나 추정이 되죠. 이건 추정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시세는 요거는 공부상 조사하고 시세는 항상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야 돼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탐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긴 시골이라 매물이 없어요. 제가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이런 걸 보니까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이 없고 이런 시골 특성상은 이제 대부분 마을 이장이 매물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장이 어느 집 얼마에 팔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문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여기 갔을 때도 어떤 주민 한 분이 나와서 여긴가 매물이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좋다고, 이 집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쪽이 있었나? 근데 그 근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경매가 나온 줄 알고 이 집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형상이 좀 달라갖고. 이 집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이 있었으니까 이 집 아니면 이 집 같은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는 부동산 손을 안 타기 때문에 마을 이장이나 이웃집 사람들의 어떤 그 진술이나 어떤 거래 사례를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본건이. 그래서 추출입구가 여기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북쪽, 여기가 이제 남쪽입니다. 그러면은 북향이죠. 그래서 향은 이제 햇빛이 뭐 잘 들어오거나 그러는 향은 아니고 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은 여기 본건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버스 정류장, 한 2분 걸립니다, 차로. 메타수로는 한 200m 주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야산이 있고요. 여기 시골의 이제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 대부분 이제 농경지, 이렇게 농경지로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군내, 뭐 면내, 여기가 군청이거든요. 그래서 본건에서 이 군청, 여기도 면내랑 군청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죠. 그래서 한 11분, 그 다음에 5km 정도면은 갑니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해고속도로예요. 영암 순천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 IC, 고속도로 IC도 본건에서 이렇게 출발하면은 17분, 그 다음에 8km에 되는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경을 따지면요, 이게 음영 처리가 된 게 30km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보성, 그 다음에 영암, 해남, 그 다음에 이제 강진, 여기가 이제 장흥이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고흥. 그래서 이런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가등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보시면 선순위 가등기 이제죠. 여기 이제 말소 기준이에요. 근데 선순위죠.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경매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3천만 원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요거는 거의 이제 낙찰이 안 되고, 아마도 이제 요 사람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물건이 마음에 들면 이 가등기권자 있죠, 이분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 얼마에 팔 생각이 있으세요 해서 지금 그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랑 그 다음에 주변 마을 이장님,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나와 있는 매물, 제가 갔을 때 이웃집 주민 한 분이 이렇게 그 집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봐서 적정한 시세,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수리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협의할 때 수리가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해서 일반적인 매매 그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되죠. 내가 낙찰 받았을 때는 요 계약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식의 협의가 필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싸게 좀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지목이 돼지죠. 농취증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이제 뭐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가등기권자는 이제 등기부 떼보면 여기 주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면 돼요. 그죠?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 날짜도 9월 1일까지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런 협의나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사실상 권리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매 공부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 삼아도 한번 해볼래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